자, 이제 오늘 거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거부터는. 자, 지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배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전 단원까지 배웠던 게 뭐냐면 전치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와 그 다음에 이 접속사는 어떻게 다를까라는 걸 먼저 우리가 좀 구별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전치사하고 접속사하고 뜻이 똑같은 단어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 전치사를 쓰는 건지 접속사를 쓰는 건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걸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요. 전치사는 뒤에 그냥 명사, 다시 말해서 그냥 단어들이 옵니다. 단어들. 명사 구라고 그래서 구라는 것은 여러 개의 단어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접속사는 반드시 주어 그리고 동사 등등등이 들어가는 뭐가 옵니까? 그 뒤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문장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접속사는 그 뒤에 문장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제일 큰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다? 전치사는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고 접속사는 뒤에 명사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온다라는 거. 이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because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because of와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실제 시험에서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because는 위에서 말한 접속사입니다. 반면에 because of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기는요. 바로 문장이 들어가겠죠? because는. 하지만 because of는 절대 문장 쓸 수 없죠. 뒤에는 그냥 명사. 그러니까 단어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단어들만. 주어와 동사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자, 요거 적어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접속사는 바로 that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whether와 if라는 단어입니다. 자, 접속사 that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이거랑 뭐를 배웠어요? 기억나시는 분? 얘랑 또 다른 that이 하나 있었죠? 관계되는. 그렇죠. 잠깐 위에다 적을게요. 적으면 좀 이상하네. 이 that과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다뤘던 게 바로 위에다 적겠습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 that이었죠. 자, 일단 관계대명사 that과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접속사 that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또 구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법입니다.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봐가지고는 맞힐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우리 저번 단원에서 관계대명사 공부했었죠. 일단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선행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선행사가 있고 없고로는 모든 접속사랑 관계대명사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접속사도 앞에가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인 선행사처럼 생긴 걸로만 접속사 대시냐 관계대명사 대시냐는 절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that 앞에가 명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겠죠.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명사인 선행사에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럼 구별하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이 that 뒤쪽 부분이에요. that 뒤쪽 부분.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우리가 무슨 격 있었죠?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우리가 그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배웠던 바로 그 단어가 뒤에 문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생략되죠. 그러려면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대명사 뒤에 쓰인 문장은 어떻다? 불완전하다. 자,
이게 핵심이겠죠. 불완전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그냥 연결해주는, 접속해주는 접속사는요, 어떻게 달라요? 아이고야, 어디까지 가냐? 접속사는요, 그냥 문장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한마디로 생략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양이 완전하다. 자, 실제 고등학교에서 접속사하고 관계대명사를 구별하는 그 방법을 써라, 이유를 써라,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되는 이유는 그 뒤쪽에 쓰여있는 문장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거나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퍼펙트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걸 먼저 적어두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배어에 있는 접속사 대시 과연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접속사가 들어가는 부분은요, 각각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고, 보어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실래요? 자, 여기에 보면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 들어있죠. 그 뒤에 문장 보면 그레이그라는 주어, 어디를 향해 떠난다라는 동사, 어디를 향해 간다라는 문장. 자, 어때요? 우리가 빠진 부분이 하나도 없죠. 여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보이신가요? 자, 그런데 이 전체 문장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 is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칠게요. 자, 이 앞에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전체로 봤을 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어가 하나의 문장이네? 주어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한 문장에서 주어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문장이 탁 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뭐가 들어가면, 대시 들어가면 가능해요. 자, 참고로 이 대은 접속사 대신 못만다라는 것, 라고 해석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레그는 독일을 향해 떠난다라는 것, 그레그가 독일로 떠난다라는 것은 is true, 사실이다. 어때요? 상관없죠? 괜찮죠? 자, 두 번째 대도 여기 보입시다. 여기 보입시다. 대시 있습니다. 그녀는요, she is my stepmother. stepmother란 말은 친어머니가 아니고 우리가 이붓 또는 아빠나 엄마가 재혼을 하셔가지고 생긴 그런 이제 엄마를 말합니다. 우리가 계모라 그러나요? 계모가 왠지 기분이 좀 억양이 안 좋은데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문장 전체로 보면요, 바로 knows란 단어가 알다라는 동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that부터 이 끝에까지가 안다라는 내용의 목적어인 이런 문장이 되는 거야. 주어는 no one, 아무도. no라는 말은 전체 부정이니까 뭐예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뭐를요? 역시 대사 해석이 뭔 것이라 되는 거죠. 그녀가 나의 계모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서는 주어 역할도 있고 보다시피 목적어 역할도 이렇게 문장이 하나의 통으로 된 문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장이 여기서 목적어나 주어 역할은 반드시 두 개를 연결해주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대시 필요하다. 마지막! 자, 여기 문장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The truth, 사실은 주어, 뭐뭐이다, 동사,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도 역시 우리가 아까 배웠던 that부터 이렇게 해서 나머지까지. 자, 볼게요. 이 문장 해석했더니 happiness, 행복은 exist는 존재한다. 어디에가? simple things, 단순한 것들 안에. 행복은 뭔가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한 거, 맛있는 걸 먹었다, TV를 봤다, 목말라서 물을 마셨다, 이런 단순한 것 안에가 행복이라는 건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여기는 잘 보시면 이 문장의 주어인 사실과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어때요? 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행복은 단순한 것들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이 문장에서 이 뒤쪽에 쓰이는 얘네는 보호라고 하는 건데 뭐야? 주어의 내용을 일종의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어의 내용을 이렇게
접속사라고 부르는 대시 문장에서 어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그 연결된 부분이 놀랍게도 주어의 역할 또는 여기처럼 목적어의 역할 때로는 보어의 역할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자, 중요한 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일 때 그 뒤에 들어간 부분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어떻습니까? 완전한 문장 형태입니다. 그러죠? 관계대명사 대과 굉장히 차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 반드시 이해하시고 자, 여기 옆에 잠깐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I think she's telling a lie 라는 부분처럼 원래는 두 문장 연결해준 대시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생각하다라는 동사 뒤에 여기 부분이 뭘 생각하는지 하는데 목적어야. 이렇게 목적어로 문장을 이끌 때는 이때 쓰이는 that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 때나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사 뒤에 목적어로 쓰일 때는 that을 생략할 수가 있다. 알아두시죠?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하나 더 나갈게요. 자, 오늘은 여기 부분까지만 할 거예요. 자, 여기 부분까지만. 자, 두 번째 거. 역시 이 whether나 if도 이렇게 할게요. 이 뒤에는요, 뭡니까? 완전한, 아이고, 이렇게 너무 이상하다.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등등등등 이렇게 뭐가 붙는 완전한 문장이 뒤에 옵니다. 자, 그럼 대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다시피 일단 우리 너희들 농담 따먹기처럼 대다하고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요?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다는 말은 일단 이것의 뜻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whether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왜요? if는 그게 아닌데 if는 선생님 만약이라는 뜻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if란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에 가정법 때 배웠던 것처럼 만약 라면 먹고 싶네요. 라면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두 번째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뜻을 if는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까? 선생님 그러면 이것이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만약이라는 의미로 쓰는 건지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이는지 if가 헷갈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봐야 돼? 해석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는 이 if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 if인지를 물어보는 게 실제 시험에 나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적어두시면 많이 배우지 않았던 부분이라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본인들이 조금 문법을 조금 더 하고 싶으면 그 토요일날 선생님이 우리가 이거에 관련돼서 민재가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될 게 있어서 한번 내가 더 해줘요. 토요일날 11시 반에 오면 선생님 이거 문법 수업을 다시 한번 해주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찍어줄 테니까 여러분도 혹시 자기가 문법이 좀 부족한데 선생님 물론 방송은 계속 올려놓을 텐데 여러분이 듣긴 하겠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 들으시고 잘 모르는 거는 나한테 물어보는데 지금처럼 그때그때 와가지고 물어보면 참 좋겠는데 실제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다 알고 있느냐? 확인해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방금 선생님이 우리 설빈이한테 물어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매번 여러분이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얼마나 가르쳐 드릴게요. 본인이 근데 만약에 조금 심각하게 나 이거 문법이 조금 잘 안 된다 하면은 아까 말한 토요일날 11시 반에 오셔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시면 필요한 부분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 주말에 시간이 많이는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는 지금 시간 비워놨으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공짜입니다. 공짜.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whether나 if인데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잠깐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여기에 whether 나왔죠? You should decide. 너는 should는 해야 한다. decide는 결정하다야. 당신은 결정해야 한다. 뭐를요? You support라는 단어, support는 지지하답니다. 지지, 도와주다. 나를 도와줄 건지
아닌지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 자리에 if를 이렇게 바꿔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거. 자, Mr. Collins, 콜린 씨께서 asked me, 나에게 뭐 하셨다? 물었다. I knew the correct answer, 내가 그 정확한 answer, 답을 알았었는지 아닌지를. 자, 역시 이것도 우리가 무엇으로? whether라는 말로 바꾸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 뭐뭐인지 아닌지란 말 쓰이죠.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보다시피 뒤쪽에 이렇게 or not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쓰셔도 되고 보다시피 이렇게 생략하셔도 돼요. 자, 보통은 생략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해요. 자, wonder란 단어 또 뭡니까? wonder. 궁금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궁금하다. 자,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닌지라는 말로 if를 썼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나와 있네? 왜 그러지? 그런데 이 자리에 만약에 whether를 쓰시잖아요. 자, whether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or not을 쓰고 나머지 쓴다면 이거는 또 맞아요. 어떤 차이일까? 여러분 두 개 구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자, 잘 보세요. if나 또는 whether를 쓰시고 맨 뒤에 뭐를 붙인 경우, or not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쓰시는 경우는 두 개 중 어느 것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 or not을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or not이란 단어를 한꺼번에 쓰는 경우, 다시 말해서 whether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서 or not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이제 문장 주어와 동사와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이 무엇은 whether는 색깔이 안 맞네요. whether는 가능해요. 이렇게 쓰는 게. 하지만 이 자리에 만약에 if 뒤에 or not을 쓰면 이렇게 붙여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우리가 if를 whether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if 뒤에 or not이라는 게 함께 붙어 있을 때는 절대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위에처럼 if를 whether로, whether를 if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일단 이해되시죠? 자, 그 부분이 지금 옆에 나와 있어서 지금 선생님 방금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설명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이전에 많이 해본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일단 이것까지만 정리를 할 텐데, 자, 이거 선생님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건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 건 한번 들어주시고, 듣고 숙제는 여기 뒤에 있는 바로 171까지입니다. 오늘 건 조금 중요합니다. 에?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방송 내가 바로 올려놓을 테니까